안녕하세요.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세포 주기, 특히 체세포 분열의 세포 주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은 감수 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 분열, 말이 좀 이상해야 됩니다. 왜 말이 이상해야 되냐면, 감수, 숫자를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감수한다는 얘기는 숫자를 줄인다는 게 이상한 거죠. 분열이라는 건 뭐야? 분열이라는 건 세포 하나가 몇 개가 돼야 돼. 그렇지, 2개가 돼야지. 세포가 늘어야지 증수가 되고 가수가 돼야지. 왜 감수가 되냔 말이에요. 감수가 되는 분열이라니,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죠. 감수 분열이라는 말은 생식세포 분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식세포라는 게 무엇인가? 생식세포라는 게 뭐냐면 자식을 만드는 세포예요. 정자난자를 얘기하죠. 선생님, 그럼 정자난자를 만들면 정자난자 분열이라고 하지, 정난자 분열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말도 길고 어렵게 만듭니까? 여러분, 정자난자는 이제 동물에서 쓰는 거고, 식물에서는 정핵, 난핵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 것까지 다 같이 포함해서 자식을 만드는 세포다. 생식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은 그냥 일반 체세포 분열하고 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유전에 처음에 염색체에 들어오면서부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유전물질, 그러니까 DNA를 합성한다는 말과 DNA를 복제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전자가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유전자의 절반은 누구 거? 절반은 엄마 거. 절반은 누구 거? 절반은 아빠 거. 그러니까 여러분 거가 없다. 그 절반과 그 절반이 만나서 여러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여러분도 언젠가 엄마, 아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엄마, 아빠가 돼서 자식을 만들 때 여러분 거를 다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걸 다 준다면 그건 자식이 아니고 여러분과 클론입니다. 여러분의 복제죠. 근데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의 절반만을 갖고 있고 여러분 배우자의 절반을 갖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생명과학에서 배우자라는 말은 사실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쓰는 말과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자, 그럼 저의 배우자는 저희 아내를 얘기를 하죠. 하지만 생명과학에서 배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자나 난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배우자라는 말이 좀 애매해서 잘 쓰진 않는데, 하여튼 제 유전자의 절반이 지금 자식한테 들어가야 되고 저희 아내 유전자의 절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제 정자에는 제 유전자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유전자의 절반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 앞에서 배웠던 체세포 분열의 목적은 나랑 똑같은 애를 만들자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복제해서 똑같이 분열하는 거였었는데, 요번에 생식세포 분열의 목적은 내 거에 절반만 넣자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야? 감수 분열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2에는 46이죠. 2에는 46을 정자에 n은 23으로 넣는 분열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염색체에 우리가 유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의 절반을, 염색체의 절반을 넣는 분열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감수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수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그러니까 감수 분열을 통해서 정자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정자난자 만드는 분열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이 정자난자 분열은 또 독특한 게, 이름은 감수 분열인데 한 번 분열하는 게 아닙니다. 감수 분열은 연속 2회 분열이에요. 연속 2회 분열인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분열하고 두 번째 분열 사이에 간기가 없어요. 사실은 이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S기가 없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 하여튼 첫 번째 분열, 1분열이라고 합니다. 감수 1분열과 두 번째 분열은 뭐라고 그러겠어? 그렇지, 감수 2분열이라고 해요. 2분열 사이에 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G1, S, G2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간기 있지 않습니까? 요게 보이는 건 무조건 다 이때는 2N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간기는 다 2N입니다. 선생님, N자리를 복제해서 이렇게 N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복제를 해서 이렇게 해서 N자리를 만들 수 없나요? 없어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복제는 항상, S기는 항상 언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간기 때 있어야 되는 거예요. 2n일 때 가능하지 n일 때 복제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정자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만들면 돼요. 그럼 정자가 정자를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하게 해놨어요. 난자가 난자를 못 만들고 정자가 정자를 못 만들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제는 2n일 때 하는 거예요. 2n일 때. 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앞에서 배웠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간기 때 이렇게 있다가 분열기 들어갑니다. 전기 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감수 1분열 전기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수 분열은 연속 2회 분열이에요.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이 있습니다. 1분열, 2분열 당연히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할까요? 1분열, 2분열 중에. 그렇습니다. 1분열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 1분열이 무척 중요하냐면 왜 감수라고 그랬지? 그치? 2n을 n으로 만든다고 감수 분열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감수에 성공한 게 1분열입니다. 2n에서 n으로 만들어 버린 게 감수 1분열에서 가능해 버렸어요. 감수 2분열이에요. 감수 2분열은 n에서 n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감수가 없어요. 여기는 감수가 없고 감수 1분열에서 감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감수 1분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2n을 n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동이 있는 상태에서 상동이 없는 상태로 가야 됩니다. 즉 상동 두 개 중에 하나씩 넣어야 돼요. 하나씩 넣어야 되는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씩 넣어야 돼. 1번 상동 중에 하나 엄마한테서 온 거 하나 아빠한테서 온 거 중에 하나를 내 정자연한테 넣어야 되고 2번 상동 중에 하나를 3번 상동 중에 하나를 4번 상동 중에 하나 5번 상동 중에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넣는데 그럼 넣으려면 상동이 떨어져야 됩니다. 상동이 헤어져야 돼. 상동이 이별해야 돼. 아 여러분 이별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될까? 이별하려면 먼저 뭐 싸워야 돼, 뭐 말다퉈야 돼, 뭐 통보를 해야 돼. 여러분 사이렌이 울리네. 이별하는데. 여러분, 이별하려면 먼저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회자 정리, 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헤어지려면 먼저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별해봤어? 이별해봤다는 얘기는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예, 만남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공부에 좀 더 집중하시고, 파이팅. 자, 그래서, 이별하려면 먼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상동이 떨어지려면 1번 상동염색체가 떨어지려면 먼저 1번 상동염색체가 붙어야 됩니다. 이걸 상동염색체의 접합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접합. 상동염색체의 접합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가염색체라고 합니다. 이가염색체. 아우 중요하다. 이가염색체. 이가염색체를 만들어요. 그럼 이가염색체 한 개는 염색체 몇 개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기 1번 상동하고 여기 이렇게 붙은 거야. 요게 이가염색체예요. 그럼 이가염색체는 염색체 몇 개요? 그죠? 염색체 2개요. 이가염색체 한 개는 염색체 2개야. 자, 그러면 사람은 이가염색체를 몇 개 만들까요? 감수 분열 한 번 할 때 그렇지 23개를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46개니까 두씩. 선생님 XY도 붙나요? XY도 붙어요. 그래서 XY도 붙어서 이가염색체 23개를 만들어요. 즉 이게 약간 아이러니인데 여러분 이가염색체가 있다는 것은 핵상이 n이에요, 2n이요. 이가염색체가 있다는 것은 상동이 붙었으니까 상동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있으니까 2n입니다. 이가염색체가 있으면 2n인데 이가염색체의 수는 n의 수와 같습니다. 여기 약간 아이러니지. 다시 한번. 이가염색체가 있다는 것은 상동이 있다는 겁니다. 상동이 붙었으니까 상동이 있는 거 아니야. 예. 상동이 있다는 얘기니까 2n인데 이가염색체가 있는 세포 얘는 2n입니다. 2n인데 이가염색체의 수는 2개입니다. 그러니까 n의 수와 같아요. 이 2n은 4짜리 그림이거든요. 이게 지금 2n은 4짜리 그림인데 n은 2니까 이가염색체 수는 2개다. 하여튼 알겠지 지금. 예. 그래서 이가염색체는 2개입니다. 염색 분체는요. 염색 분체는 4개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생물 선생님이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라면 이걸 4분체라고도 한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데 요즘엔 다 이가염색체로 통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옛날에는 4분체라고도 했어요. 예, 염색 분체 4개다. 그래서 4분체라고도 했는데 지금은 다 이가염색체로 통일했으니까 이가염색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이가염색체가 중기 때 떨어지는 거야. 중기 때 떨어져서 각각 n짜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에는 4짜리가
각각 n은 2짜리가 된 거예요. 위에 n은 2짜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n은 2짜리가 돼서 그 다음엔 이 분열선 염색 분체가 떨어지는 거죠. 염색 분체가 떨어져서 n은 2짜리가 4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수 1분열에선 상동이 떨어지는 겁니다. 상동 분리. 감수 2분열에선 염색 분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감수 1분열에서 뭐? 상동이 떨어지는 거고 감수 2분열에선 염색 분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감수 분열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수 분열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게 이렇게 핵당 DNA 상대량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내신에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내신에서 꼭 한 문제 이상 나오니까 꼭 잘 맞추셔야 되겠어요. 자, 요게 2에는 2짜리를 지금 표기를 한 건데 선생님 근데 왜 색깔이 달라요? 요거는 뭘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하나는 아빠한테서 오고 하나는 엄마한테서 왔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둘이 상동이야. 둘이 상동인데 왜 색깔을 다르게 표기를 해줬냐면 하나는 엄마한테서 온 거, 하나는 아빠한테서 온 거. 2번도 있겠지. 2번도. 요거 하나 아빠한테서 온 거, 요거 하나 엄마한테서 온 거. 색깔을 좀 다르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아빠한테서 온 거, 엄마한테서 온 거.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복제하겠지. S기대 복제했습니다. S기대 복제해서 이렇게 되고 얘도 빨간 애도 이렇게 복제를 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 사실 파랑인데 파랑으로 안 보이네. 예, 이렇게 해서 복제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2에는 4짜리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원래는 이제 2에는 2짜리인데 제가 2개 더 첨가해서 이렇게 2에는 4짜리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가염색체가 몇 개 생기겠어요? 2에는 4짜리니까 이가염색체 2개가 생기겠죠. 요렇게 하나 이렇게 2개가 생길 겁니다. 괜찮죠? 예. 그래서 2에는 4짜리니까 n은 몇 짜리가 돼야 돼? n은 2짜리가 돼서 이제 이렇게 생긴다고 보고요.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떨어져서 n은 2짜리가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요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여기 2, 4, 2, 1로 떨어진다는 거. 요거 꼭 좀 기억하시고 여기까지가 2n입니다. 여기까지가 2n이고 이 다음부터가 n입니다. 그렇겠죠? 예, 감수 1분열 끝나면 2n이 n으로 되는 거니까 n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n이다. DL이 복제를 언제 한다고요? 2n일 때, n일 때. 2n일 때만 하지 n일 때는 할 수 없다. 다시 한번 DNA 복제를 언제 한다? 2n일 때 하지 n일 땐 할 수 없다. n일 때 복제를 해서 또 다른 n이 될 수는 없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또 복제를 해서 이렇게 되고 얘가 또 복제를 해서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없다. 이렇게 있던 애가 복제를 해서 이렇게 돼갖고 또 나눠져 갖고 또 이렇게 됐다가 또 복제를 해갖고 이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될 수 없다.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자는 또 다른 정자를 만들고 난자는 또 다른 난자를 만들 수 없다. 그런데 간혹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문제 한번 좀 잠깐 간단한 거 몇 문제 볼 텐데 간혹 문제에서 뺐딱 이렇게 올라설 때가 있습니다. 무시기 때 올라서서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네, 요건 수정을 한 겁니다. 수정. 정자랑 난자랑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n은 2짜리랑 또 다른 n은 2짜리가 만난 거죠. 이렇게. 또는 n은 2짜리를 만나서 2n짜리를 만들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2n은 4짜리를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수정하면 빨딱 올라가지 수정 못하면 그냥 n에서 끝나는 겁니다. 또 다른 걸 만들 수 없습니다. 자, 과정들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요게 사실은 시험엔 잘 안 나오는데 요게 교과서에 감수 분열을 넣어놓은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의미. 시험에 그렇게 잘 물어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제가 여러 군데 봐도 저는 굉장히 교과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감수 분열을 왜 하냔 말이에요. 그냥 체세포 분열하지. 그냥 이렇게 했고 차정원 차정원으로 다 만들면 되잖아. 사람이 부족해? 차정원 이렇게 쭉 커서 또 차정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굳이 감수 분열을 하고 이런 거 해갖고서는 어렵게 애들을 만든단 말이야. 네, 다양성 때문입니다. 다양성. 여러분 세균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대장균이 있다고 칩시다. 대장균은 세포 하나죠. 얘는 체세포 분열으로만
복제하고 삽니다. 체세포 분열로만 복제하고 살아요. 언제 한번 또 요거 갖고 좀 한번 얘기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구에 핵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운석이 떨어졌던 굉장한 멸종이 왔다고 쳐봐요. 사람이 다 죽었어. 예.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대장균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죠. 세균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지구에 인류가 출현한 게 더 오래됐습니까? 세균입니까? 그쵸? 예, 세균이 훨씬 오래됐죠. 세균은 체세포로만 분열해요. 자식을 체세포로만 만들어. 대장균이 분열해서 대장균, 그래서 체세포 분열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체세포 분열로만 하지. 왜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게 필요할까? 왜 정자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걸까? 다세포 생물로 오면서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면 기능을 나눠 갖게 됐습니다. 나는 보는 걸 할게, 너는 먹는 거래, 나는 손가락으로 뭘 잡을게, 나는 뛸게, 이렇게 해갖고 기능을 나눠 가졌는데, 기능을 나눠 가지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개체의 수명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대장균 한 마리가 살아봐야 몇 시간, 며칠 살겠습니까? 하지만 사람 한 개체는 80년, 100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체의 수명이 증가했죠. 수명이 증가한 좋은 점이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대장균은 수명이 짧지만 자식을 만드는 시간이 짧으니까 한 3일이면 한 마리가 배지에서 잘 따뜻하게 잘 영양분 잘 주고 키우면 한 마리가 몇천 마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을 하면서도 거기에 있는 돌연변이만으로도 몇천 마리 중에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3일, 30일, 10년 이러면 어마무시한 다양성이 쌓여서 대장균은 그런 다양성으로 이 지구의 여러 가지 자연 선택을 견뎌냈는데, 인간은 여러분 결혼해서 여러분 자식 낳을 때 여러분 나이는 대개 몇일까요? 아마 지금은 34, 35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만드는데 사람은 3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30년 사이에 얼마나 다양한 환경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만들 때 나랑 똑같은 애를 만들지 말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애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수 분열을 하는 의미, 왜 2n을 n으로 줄여야 하는가? 다른 사람과 섞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섞어보려고. 그래서 2n을 n으로 만든 겁니다. 2n을 n으로 만들 때 첫 번째, 감수 1분열에서 상동염색체의 무작위 분리가 일어납니다.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교차 조금 이따 하고. 여기 라지 B, 스몰 A, 스몰 B 보입니까? 예, 요렇게 있다가 얘가 지금 라지 B 들어간 정자들하고 스몰 A, 스몰 B 들어간 정자들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때 감수 1분열에서 이가 염색체 때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죠. 예, 그런데 만약에 여기 또 하나가 또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D가 있어요. D가. 라지 D, 스몰 D가 있습니다. 라지 D, 스몰 D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에 라지 D가 들어가고 여기가 스몰 D가 들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여기 라지 B, 여기 스몰 A, 스몰 B 있는데 이쪽에 스몰 D가 들어가고 이쪽에 라지 D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지 A랑 라지 D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라지 A랑 스몰 D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확률이 높을까요? 똑같아요. 동등하다는 겁니다. 확률이 동등하다는 건 뭐예요? 무작위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뒷면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똑같죠. 왜? 무작위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앞면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계속 50만 번 하면 2분의 1, 2분의 1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작위적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1번이 하나가 엄마한테서 왔고 아빠한테서 왔죠. 2번이 하나가 엄마한테서 왔고 아빠한테서 왔죠. 그럼 내 정자가 만들어질 때 엄마 걸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빠 걸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 엄마 하나 아빠 걸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동등하다는 겁니다. 뭐가 들어갈지 모른다. 무작위적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논리 때문에 우리는
2의 23승이잖아요. 2의 23승이니까 제가 아니. 미안해. 내가 정자가 2에는 46이잖아요. 23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자를 만들 때 내 정자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2의 23승가지입니다.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논리를 시험에서 이제 어떻게 물어보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라지 A가 있고 스몰 A가 있고 라지 B가 있고 스몰 B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예. 상동이 몇 쌍입니까? 한 쌍이죠. 상동이 한 쌍이면 정자 종류가 두 종류가 만들어집니다. 상동이 한 쌍이면 한 쌍만 있어봐. 라지 A 들어가는 정자, 스몰 A 들어가는 정자밖에 안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상동이 한 쌍이면 정자 종류 두 종류입니다. 근데 방금 본 것처럼 상동이 두 쌍이면 라지 A, 라지 B가 들어갈 수 있고요. 라지 스몰 A, 스몰 B가 들어갈 수 있고 라지 A, 스몰 B가 들어갈 수 있고 스몰 A, 라지 B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자 종류가 2의 제곱 종류가 됩니다. 세 쌍이면요 8종류가 되고요. 우리는 23쌍이잖아요. 23쌍이니까 정자 종류가 몇 종류라고요? 2의 23승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2의 23승가지가 대충 얼마냐면 2의 23승이 2의 10승이 1023이잖아요. 저도 압니다. 대충 1000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1000의 20승이죠. 네, 1000의 제곱은 100만입니다. 여기에 2의 3승 이러면 2의 23승 아닙니까? 2의 23승 2의 3이 8이니까 약 800만 가지 이상의 정자가 나옵니다. 즉 왜 우리가 염색체가 사람은 정확하게 46개인지 왜 44개도 아니고 48개도 아니고 왜 꼭 46개일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2에는 2라면 우리가 다 46개가 하나로 붙어서 한 쌍밖에 없다면 제 정자 종류는 두 종류고 우리 안에 난자 종류는 두 종류니까 자식은 네 종류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확 줄어드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더 많이 염색체가 더 많으면 더 다양해질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 아마 효율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2에는 46자리가 자연 선택돼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를 좀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또 한번 단일인자 가서 또 좀 비슷한 얘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무작위 수정을 합니다. 즉 선택적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아내나 어떤 남편을 만들 거냐는 건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하지만 정자 난자 수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자 난자 수준에서 정자가 난자를 난자가 정자를 가리거나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난자가 막 정자가 오는데 제일 먼저 오는 애를 꼬리시켜야지. 제일 먼저 막 오는 애가 보니까 어머 쟤는 꼬리도 짧고 정자 생긴 거 봐 루저 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정자도 마찬가지예요. 정자도 막 난자를 향해 가다가 먼저 난자를 향해 가야지. 난자를 향해 막 가다가 생긴 거 봐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무작위 수정을 하게 되니까 제 정자를 만드는 정자 종류가 800만 가지 이상이라고 그랬죠. 아내가 800만 가지 이상이니까 자식이 64조가 넘게 됩니다. 자식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지수가 더 다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다양성을 높인 겁니다. 즉 정자를 만드는 것 자체가 다양성을 올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지금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n은 복제를 해서 또 다른 n을 만들 수 없다. 왜 그렇게 되냐면 n이 복제를 해서 또 다른 n을 만들면 다양성이 죽습니다. 정자가 똑같은 정자를 또 만들고 정자가 똑같은 또 다른 정자를 또 만들면 다양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자는 수정하기 전까지 또 다른 분열을 못하게 막아놓은 겁니다. 다양하면 안 되니까 그 다양성을 해치면 안 되니까요. 복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n일 때만 복제하지 n일 때는 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작위 수정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교차라는 걸 하게 돼요. 교차가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이 있었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오면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놀라운 건 문제에 항상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 교차를 안 가르쳐 놓고 문제에 자꾸 교차를 고려하지 말래. 그래서 교차가 뭔지를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차를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교차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염색체의 유전자가 한 쌍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쌍의 그 염색체에 약 500가지 이상의 대립유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개가 들어가는데, 이가 염색체를 만들 때 이렇게 교차라는 게 가능합니다. 뭐 키아스마라는 거, 이거는 현미경으로 관찰된 거예요. 관찰된 것들이 키아스마라는 걸 이룬다는 건데, 하여튼 요걸 교차라고 합니다. 요걸 교차가 돼서 원래는 라지 A가 항상 라지 B를 갖고 다니고 스몰 A가 항상 스몰 B를 갖고 다녀야 되는데, 교차가 일어난다면 라지 A가 스몰 B를 가질 수도 있고 스몰 A가 라지 B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교차입니다. 이런 것이 교차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는 이 교차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만 시험에 나오니까 이것만 알면 되겠다라고 아시면 되고, 너무 깊숙이 들어가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교차 들어가면 뭐 삼정검정법에다가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이중교차, 삼중교차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지도 않고 배울 필요도 없고 논술로도 안 나오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립유전자가 감수분열 따라가면서 있다는 거를 조금 여러분 그려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라지 A, 그러니까 여기 위에 하나가 더 있겠죠?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라지 A, 라지 B 이렇게 있고, 여기 스몰 A, 스몰 B 이렇게 있다가 S기 때 복제를 했겠죠? 그래서 여기 똑같은 거야.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EN, 여기 EN. 그리고 여기 N자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N자리가 이렇게 나왔죠. 감수 1분열에선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거고, 감수 2분열에선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제가 요거가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제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1층, 2층, 3층, 4층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거를 1층, 2층, 3층, 4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2층, 3층은 항상 염색 분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대립유전자의 DNA 양이 항상 짝수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0, 2, 4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존재해야지 1이나 3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2층, 3층. 왜냐면 라지 A 2개 있죠. 스몰 A 2개 있죠. 만약에 이게 라지 A라고 친다면 라지 A 4개고 스몰 A는 없죠. 이렇게 짝수로 있어야지 홀수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2층, 3층에선 DNA량이 홀수로 존재할 수 없다. 요거 좀 꼭 기억하시고, 4층에서는 DNA량이 0이나 1밖에 안 됩니다. 2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2, 3, 4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0이나 1밖에 안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라지 A 하나 있죠. 스몰 A는 없습니다. 라지 A 1, 스몰 A 0. 0하고 1밖에 될 수가 없지. 2 이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에서 기억납니까? 차세포 기억납니까? 차세포?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대립유전자가 2, 1이 있으면 묻고 따지지 말고 EN의 주원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1층이다 이 얘기입니다. 1층이다. 왜? 홀수가 2층, 3층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홀수가. 그러니까 이 홀수 보고 너 2층, 3층 안 됩니다. 2가 4층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4층 안 돼, 너 때문에 2층, 3층 안 돼. 그럼 넌 될 수 있는 게 1층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 1이 있으면 무조건 1층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지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감수분열 문제를 좀 중요한 것들 몇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차정원이었습니다.